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최신 무릎 주사 치료 요약 이런 제목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나 이게 최근에 뭐 PRP 주사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제가 그 주사에 대해서 한번 다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아마 요맘때쯤 여기 나와서 아마 그런 요 주사 요약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도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시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막 수술 막 사실은 저도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우리가 더 수술에 더 관심이 많고 의사들은 막 이게 더 중한 질환이고 더 치료하거나 뭐 연구하거나 이럴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 수술하고 막 크게 막 무슨 인공관절 수술, 절골술 수술 이런 데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외래에서 제가 환자를 뭐 한 100분을 본다 그러면 진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10% 열에 하나 정도고 나머지 열에 9분 정도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걸로 잘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한테 더 많은 설명을 해 드리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외래에서는 이제 크게 많이 시간을 좀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항상 이렇게 짧게만 그냥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사는 도대체 뭐지? 이 주사는 언제부터 한 거고 이게 의미는 있는 건가?" 막 최근에 특히나 작년에가 굉장히 이제 제가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에도 그런 주사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뭐 비맥 주사, 골수줄기세포 주사, 막 지방줄기세포 주사 막 이런 주사들이 막 작년에 막 쏟아져 나오면서 환자분들이 "와 이게 좋다던데 이거 하면 되나요?" 막 이때 많이 물어보실 때 사실은 그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뭐 한두 시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나 이런 게 쌓여 있는 것들인데 차근차근 제가 한번 이 뒤에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막 유튜브 몇 개 보시고 막 이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주사가 도대체 무릎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무릎이 어떨 때 주사를 하는 거고 요런 기본 지식이 쪼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에 한 5 분, 10분 정도는 고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고런 이 주사 제제들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주사하는 뭐 얘기 들으시는 사이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분들 중에는 병원에 가서 "나 이 주사 맞아 봤다. 저 주사 맞아 봤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주사를 맞으면서 좀 궁금하셨던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 전에 갔을 때 "나 뭐 PRP 주사 맞아 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강의하는 사이사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릎에다가 우리가 이 허리나 이 등 이 뭐 목이나 이런 데 주사를 하게 되면 신경 주변에 주사를 해서 이 신경이 좀 부어 있는 걸 가라앉히거나 이래서 통증이나 이런 걸 완화하는 효과를 본다고 하면 무릎에 주사하는 건 인대에 주사하는 프롤로 치료나 뭐 이런 걸 제외한다고 하면 무릎 안에다가 주사할 때는 요렇게 이 관절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풍선 위아래로 요렇게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거대한 풍선 안에다가 우리가 약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풍선 안에는 원래 물이 좀 들어 있고 이 물 안에다가 우리가 이런 약재들을 넣었을 때 이게 무릎 안에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요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있는 그림에 보이는 요 하얀색 요 얇은 녀석들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연골과 연골 사이에 요 파란색 물방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물방석에 우리가 이런 주사들 뭐 PRP 주사나 뭐 비맥 주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얼마나 좋게 해 주는지 요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관절염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관절염이 왜 이렇게 이 뭐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치료하려고 애를 쓰느냐?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제일 많고 진짜로 뭐 성인 남성 60세 이상에서 뭐 30% 이상, 40% 이상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 60 세, 70 세에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실 만한 뭐 정도의 차이라서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관절염이라는 건 그야말로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왼쪽이 정상 관절이라고 그러면 오른쪽에는 이 사이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있어야 될 연골이나 연골판들이 많이 닳아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딱 오시면 이 엑스레이나 이런 거 딱 찍어 보고 나면 "관절염 저는 몇 기인가요? 제가 몇 기라서 뭘 해야 되나요?" 이걸 되게 궁금하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고 당연히 막 우리가 암이 만약에 1 기다, 2 기다, 3 기다, 4 기다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뚜렷한 뭐
그 안에만 있든지 뭐 옆 조직으로 옮겼든지 주변의 림프절로 넘어갔든지 딱딱딱 정해지는 굉장히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얘기하는 건 무릎 관절염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정면에서 선체로 엑스레이를 딱 찍었을 때 이 무릎 사진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엑스레이나 이런 데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1기랑 4기 굉장히 다릅니다. 1기랑 4기는 다른데 1기랑 2기, 2기랑 3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 뒤에서 이제 주사의 기준,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쓸 때도 2기면 2기, 3기면 3기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니라 한 2기에서 3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걸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정해 놓은 이유 자체도 이런 식으로 2기랑 3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 초기, 중기라고 써놓긴 했지만 2기는 관절 간격이 좀 좁고 골극, 뒤에 뼈 조각이 조금 보이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3기는 뭐냐? 확 좁아진 거래요. 이 확 좁아진 거랑 약간 좁아진 거랑 사실은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0기가 정상이겠지만 0기, 1기 사이나 1기, 2기 사이 이렇게 한 단계 정도 차이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서 환자분들 어떤 분들은 와 저는 관절염 2기라는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림에다 이렇게 나눠놓은 게 3기나 4기 정도 되면 이거는 어떤 의사 누가 보더라도 이건 3기, 이건 4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고요. 대개는 0기에서 1기, 2기 정도는 사실 의사분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엑스레이 찍히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주사 치료의 단계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초반부터 뭐 심하지 않은데 막 수술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 제일 초반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요런 걸 제일 많이 하고 다음 단계로 쓰는 게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이 주사 치료. 다음 단계가 수술. 뭐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 연골 주사, 뼈 주사, DNA 주사, PRP 주사 요런 주사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말이 이렇게 막 환자분들이 연골 주사서 나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았다. 히알루론산 주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히알루론산 주사랑 연골 주사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주사인 거고 스테로이드 주사랑 뼈 주사도 같은 얘기입니다. DNA 주사랑 연어 주사도 같은. 제가 같은 환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써놓은 거고요. 비맥 주사 이게 작년에 되게 핫하게 많이 했었죠. 막 한의원에서도 많이 하고 하도 문제가 돼서 지금은 거의 못하게 돼버렸는데 이게 뭐 골수줄기 세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자가골수 흡입물 주사. 자가골수에서 빼낸 녀석의 흡인 농축물 주사인데 그걸 농축시켜서 주사한다. 그래서 이건 비맥 주사라는 거고요. SVF도 자가 지방에서 줄기세포 환자분들이 지방줄기세포 주사인가요? 이러는데 줄기세포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지금은 자가지방 주사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허가가 나서 많이 하고 있는 게 PRP 주사. 그래서 아마 이 비맥이나 SVF에 대해서는 그 전에 나온 얘기들도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가장 최근에 나온 요 PRP 주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연골 주사. 그럼 연골 주사는 뭔가? 이 연골 주사라는 건 그야말로 무릎 안에 원래 연골을 구성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축을 이루는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을 이루는 연골 성분을 뭐 모아서 이 무릎에다가 잘 넣어주면 연골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괜찮고 안정성도 좋고 비용도 안 비싸고 이래서 이건 벌써 한 2-30년 전부터 가장 많이 쓰고 환자분들이 나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3주에 걸쳐서 주사 맞고 왔어요. 이러면 거의 예전에는 열에 한 9분은 다 이 주사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주사 종류가 작년부터 이제 많아져 가지고 연골 주사 말고 다른 거 맞고 오시는 분들도 많던데 어쨌든 이게 그런 주사입니다. 다음으로 이 예전에부터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연골 주사랑 뼈 주사 두 가지로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 연골 주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주사였다고 하면 이 뼈 주사는 정말 많이 아파서 통증이 많이 심할 때 한두 번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거는 뭐 얼마를 맞으면 좋다 안 좋다 뭐 이게 정해진 건 없겠지만 사실 의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만약에 부작용만 없고 진짜로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거면 아무 치료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 뭐 사실 저런 무슨 인공관절도 할 필요 없고 뭐 절골술
줄기세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무릎에 맞거나 하게 되면 증상 정말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부작용이 그만큼 있죠. 뭐 한두 번 정도 맞는 거 급할 때 부어 있거나 이럴 때 맞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왜 우리 뭐 운동하시는 분들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뭐 복용하면 뭐 단기간은 근육이 좋아지는데 나중에 막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무릎에 쓰는 것도 단기간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1년에 몇 번 요 정도 간격으로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럴 건 없지만 이 녀석의 좋은 점은 무릎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염증을 확 가라앉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사 맞고 내일 집에 가시면 와, 저 날아갈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주사가 조금씩은 들어간 겁니다. 환자분들이 나는 이 주사 안 맞았는데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주사가 아닌 다른 주사를 메인으로 맞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건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인 스테로이드를 이게 체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나 통증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썼던 주사인데 이걸 너무 많이 맞게 되면 뭐 제일 달래로 뭐 그 피부가 좀 괴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른다거나 피부색이 확 변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요것만 들어보면 뭐 이 정도면 나는 감당하고 주사 맞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국지적인 가장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도 부작용이고요. 이걸 만약에 일주일 간격으로 한 10번을 이어서 맞았다. 신장 기능 뭐 이런 내과적인 기능이 막 망가지면서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막 이게 문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얼굴처럼 변한다든지 예전에 정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 이거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 알려져 있고 뭐 무엇보다 의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환자분들도 잘 알고 계셔서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무작정 맞는 분들은 제가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요게 가장 일반적인 주사고 자 이제는 좀 최신 주사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다가 뭐 질문을 또 받고 얘기를 할 텐데 최신 주사요법이 벌써 다 영어 뭐 DNA, BMAC, SVF, PRP 다 이게 새로운 이런 주사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2019년에 DNA 주사가 처음에 나와서 요때 이제 허가가 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무릎 주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 PRP나 뭐 SVF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 10년, 15년 전쯤에 이거를 막 허가나 이런 데 좀 관여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리포트를 내고 이런 걸 했었는데 15년 전부터 써왔던 거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때도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신의료 기술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를 10년 전, 15년 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뭐 이유 뭐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다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2024년 5월에 비맥이 허가가 됐고 24년 6월에는 SVF가 허가가 됐고 10월에는 PRP가 허가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우르르 이게 뭐 작년 한 해 갑자기 연구 결과가 많아져서 작년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치료들은 비맥이나 SVF나 PRP나 진짜 한 15년, 20년 뭐 외국에서는 거의 30년 전부터 계속 많이 써오고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던 그런 이 치료 방법들이었고 이게 무릎에 본격적으로 쓰여진 것만 해도 뭐 10년, 20년 이상은 된 거라서 제가 뒤에 뭐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환자분들이 와 이거 처음 나온 건데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만한 치료들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가령 무릎 PRP 같은 거는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들이 뭐 10년, 20년 전에 맞았던 그런 주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뭐 5월, 6월, 10월에 이렇게 풀려서 나오고 있는 거지 사용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말씀드리면 DNA 주사 요것도 이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맞으셔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이 연어나 이런 데서 추출한 DNA 성분인 요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무릎 연골 성분 중에 하나 요걸로 넣어서 연골 주사보다 조금 더 나중에 나와서 조금 더 좀 무릎 안에서 오래 가고 조금 더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이래서 요것도 많이 쓰여졌던 그런 주사긴 합니다. 다음으로가 요 비맥 주사. 요게 작년에 정말 많이들 했고 저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해 드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은 워낙 좀 이게 너무 오남용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 장골릉이나 이런 데서 골반뼈에서 추출을 해서 요걸 돌려서 이 안에서 이 사실은 뭐 우리가 혈액을 뽑으면 피 안에서 이 PRP라는 거는 그냥 이 정맥혈이나 이런 데서 피를 뽑아서 그 안에서 어떤 성분을 혈소판이 많은 성분을 주사하는 건데 이 비맥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뽑아보면 골수에서 뽑는다고 해서 막 대단히 갑자기 뭐 찐덕찐덕한 피, 이 뼈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골수에서 뽑아도 똑같이 피가 나옵니다.
피를 단지 이쪽에서 이 혈관에서 뽑느냐 아니면 골수에서 뽑느냐의 차이지, 골수에서 뽑아도 이렇게 똑같이 피가 나옵니다. 똑같은 피 성분이 나오는데 이 녀석을 돌렸을 때 요 사이 공간에 나온 녀석들이 단지 이 피에서 뽑은 거랑 좀 성분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이게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요것도 허가 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지만 이게 환자분들은 이게 줄기세포 주사다, 이 사이에 이게 실제로 이 줄기세포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장골릉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분들은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주사가 무릎 관절염에 허가를 받은 건 장골릉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무릎에 넣어서 연골을 재생해준다, 이런 의미로 허가를 받지는 못했고, 그 전에 데이터들도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나온 건 아니고, 이게 뽑았을 때 무릎에 넣었을 때 증상이나 이런 게 염증 반응이나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 그래서 증상 호소에는 의미가 있지만 연골을 생성해주거나 줄기세포로서의 막 역할이나 영업까지는 명확치 않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허가됐던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쓰이기만 하면, 저도 그런 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한 50대 60대 정도인데 관절염이 엄청 심하진 않으세요. 한 2단계 3단계이긴 한데 그렇다고 수술하기는 좀 아까운 정도. 근데 뭐 연골 주사나 이런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세요. 그래서 뭔가 계속 불편하긴 한데 수술하기는 좀 아까운,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분명히 연골 주사보다는 효과가 좀 좋고 수술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미룰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유용하게 쓰고 있었던 주사인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막 그냥 막 1단계든 4단계든 2, 3단계 쓰게 나온 주사인데, 그리고 또 막 연골이 생긴다 이렇게 너무 좀 이 오도 돼가지고 그렇게 너무 많이 사용되는 바람에 뭐 보험사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요즘은 오히려 잘 못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주사가 됐죠. 그 다음에 더 나중에 나온 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줄기세포 이런 걸로 지방줄기세포 이렇게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기저혈관 분해, 그래서 뭐 말이 어렵긴 한데 이것도 이 지방층에서 지방을 뽑아내고 나면 그 녀석을 이 세포 처리나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돌려놓고 나면 위에 지방세포 아니면 중간에 물 말고 아래쪽에 혈관, 세포 이런 녀석들이 많이 있는, 이런 면역세포나 지방줄기세포, 혈관 내피세포, 여기에 줄기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는 녀석을 뽑아내서 무릎 안에 주사를 해봤더니 이 녀석도 비맥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괜찮은 효과를 본다더라. 이래서 이것도 좀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치료입니다. 요게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가 꽤 나와 있고, 이게 뭐 수술하면서도 사용하기도 괜찮고, 이 세포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 줄기세포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줄기세포가 무릎의 연골로 잘 변화가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디베이트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작년에 그렇게 풀려서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요 PRP 주사까지는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한번 얘기를 받아드릴 텐데, PRP 주사라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 요게 PRP는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 요걸 그냥 뭐 얘기한 건데, 혈소판 풍부 혈장, 우리말로 하면 그냥 혈소판이 많이 들어있는 혈장. 혈장이라는 건 그냥 피를 뽑으면 거기서 적혈구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요 피를 그냥 생피, 빨간색 피를 뽑아서 이렇게 돌려놓고 나면 층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위쪽에는 그냥 이 혈소판이 적은 혈장이 있고 아래쪽에는 무거운 적혈구가 쭉 깔립니다. 그러면 이 그냥 이 혈소판이 적은 녀석이랑 아래쪽 이 적혈구가 많은 쪽, 그 사이에 있는 요 층을 버피코트층이라서 요 층을 빼내고 나면 이 안에 혈소판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혈소판이 우리 사람이 다치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혈소판이 가서 여기 늘러붙어서 뭐 딱지를 만들고 피떡을 만들어 사람을 치유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혈소판을 뽑아내서 요 녀석만 무릎에다가 좀 많이 넣어주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용해봤더니 생각보다 결과가 좋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20년 전 이상부터 사용했는데 정식으로 허가가 나 사용된 거는 작년 말부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허가가 나느냐?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와, 이거 뭐 그냥 누가 한번 잠깐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진 않고요. 이게 우리나라 그 허가나 이런 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제가
저도 마지막 결론만 읽어봤는데 결론만 10장입니다. 결론만 10장이고 전체 보고서가 600장이더라고요. 600장. 600장에 리뷰된 논문이 몇 개더라. 하여튼 뭐 엄청 많은데 인용된 논문만 60개. 그거를 다 조합을 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뒤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진짜 누구 한 명의 어떤 의사 한 명이 뭐 나 PRP 써봤는데 괜찮더라. 이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600장짜리 보고서가 그 안에 진짜 60개의 논문이라고 하면 그 논문만 해도 엄청나겠죠. 근데 그 논문을 추리는 과정에서는 한 4,500개쯤 되는 그런 논문 안에서 적당한 논문 60개를 추려서 그 60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쭉 리뷰를 해봤더니 이 주사는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서 쓸 수 있게 된 거라서 이미 이 PRP가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PRP가 만약에 무릎에만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좀 신기술이고 이거 이렇게 새로운 건데 내 무릎에 막 써봐도 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무릎 이외에 정형외과 영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팔꿈치 인대 손상이나 이런 데서도 PRP를 예전부터 많이 썼었고 또 하나는 또 어깨 수술하고 나서 이 인대가 잘 붙게 하려고 저도 지금 실제로 쓰고 있고 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인대를 꼬매놓고 나서 거기다 PRP를 쓰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던 거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안구 쪽, 눈 쪽 치료하는 데도 썼었고 자궁 내막 환자에 쓸 수 있었고 어쨌든 이 모든 거에는 결국에는 이 혈소판에서 나오는 무언가 이 성장 인자나 이런 것들이 사람 몸의 치유에 분명히 도움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가 570 몇 장인가 제가 다 읽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하다가 와 이건 다 못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결론 부분이랑 제가 보고 싶은 몇 개 논문들만 이렇게 좀 추려서 한번 좀 내용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 결론 자체가 이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한번 읽어드리겠구나. 예전에 나왔던 치료들 걸 한번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 DNA나 콜라겐 주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관절염 환자에 쓸 수 있는 거고 아까 골수흡인 농축물 이 녀석은 2단계, 3단계에 쓸 수 있는 거고 이 자가지방 유래 혈관 분해 관절강내 주사는 2단계, 3단계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P에 대해서 그 논문을 쭉 보면 그 논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치료가 나왔을 때는 그럼 과연 이 치료를 쓰는 게 그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던 녀석들에 비해서 얼마나 좋냐, 얼마나 유효성이 있냐 이걸 가지고 이걸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에 제가 왜 10년 전만 해도 다 연골 주사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썼었던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랑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또 스테로이드는 이미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스테로이드랑은 뭐 기능을 비교한다고 치더라도 이 연골 주사에 비해서는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논문이 이렇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도 이 PRP 주사가 생각보다 효과나 이런 데가 이 스테로이드 정도의 유효성을 가지고 스테로이드보다 어느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이더라 PRP가.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우와 PRP가 스테로이드보다 결과가 좋다고? 그렇기만 하다고 하면 PRP는 자기 몸에서 피를 뽑아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성이나 이런 게 높고 와 이러면은 모든 스테로이드 대신 PRP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나 이 결과를 보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비슷한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 연구의 문제는 스테로이드는 진짜 다음날 짠 하고 나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게 뭐 얼마 안 가서 결국에는 3개월, 6개월쯤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PRP는 딱 맞고 나서 다음날 짠 하고 좋아지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뭐 3개월, 6개월쯤 지나면 점점 좀 좋아지니까 나중에 3개월, 6개월쯤 됐을 때는 스테로이드보다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단기간의 효과가 PRP가 스테로이드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 데이터들을 조금 많이 봤는데 이 연골 주사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쓰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연골 주사보다는 과연 그런 PRP가 더 좋은가 그 데이터가 아까 뭐 한 23개 논문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 논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고 이 결과나 이런 것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물론 PRP 주사가 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시술 부위 통증이 비교군, 그러니까 이 연골 주사만 맞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PRP 특성에 의해서 치유 과정에 생기는 약간의 그 염증성 통증이지 이게 뭐 큰 문제 없이 하루 이틀 지나면 해결이 되고 심각한 합병증이나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PRP 맞고 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PRP가 어쨌든 흔히 그동안에 맞았던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무릎이 붓는 분이 그냥 체감상 말씀드리면 한 1000명에 1명 될까요? 진짜 막 특히 이상 체질이거나 주사가 진짜 잘못 들어갔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느끼는 분들이 잘 없는데, PRP는 한 100명 정도 맞으시면 한 10명, 한 10% 정도에서는 좀 뻐근한데요, 불편한데요, 요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무슨 특별한 치료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유효성, 이 PRP 주사가 다른 녀석들에 비해 얼마나 유효하냐, 이 데이터들을 쭉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기존 관절광내 주사와 비교 시 유사하거나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효성은 수용 가능하다. 다만 메타 분석 결과 기존 관절광내 주사와 비교하여 효과가 크지 않아 기술의 효과가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소하게 향상된 정도로 판단하였다. 요게 딱 지금 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PRP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PRP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막연한 환상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거보다 조금 낫긴 한데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싹 낫게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요 정도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뭐 그 정도고,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최근 논문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질문이 쭉 많이 올라와서 제가 한 10분 정도 올라온 질문을 잠깐 대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십자인대 파열에도 PRP 주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은 데이터나 이런 사실 논문은 있습니다. 논문은 이게 결국에는 십자인대 파열됐는데 PRP만 딱 놓는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아까 전에 왜 어깨에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어깨 인대에 파열됐을 때 PRP를 같이 했더니 조금 더 낫는데 도움이 된다, 이래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용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연골 주사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저도 6개월에 한 번 연골 주사를 맞아요. 무릎이 아프지 않은데도 괜찮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의사분들마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건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거든요. 너무 오남용되지 말라고 6개월에 한 번 맞으세요라고 해놓은 거지, 의학적으로 6개월마다 꼭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저는 이 6개월 만에 저한테 오셨을 때도 저는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안 아프세요? 뭐 괜찮으시면 이번에 맞지 말고 조금 더 이따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저는 무릎 연골을 조금 절제하고 자가골 이식 수술을 했는데요. 아직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콘주란 주사 영양제 개념으로 예방 차원에서 맞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은 내시경 수술을 하시고 비맥 치료를 아마 하셨었나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랑 이제 완전 콘주란 주사랑은 별개의 개념이고요. 콘주란 주사는 약간 다른 종류라서 영양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통증이 조금 남아 있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예방 차원. 이게 연골을 보호해 준다고 연골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라서 예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통증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저 정도 수술까지 하셨을 정도면 아마 예전에 통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남아 있다고 그러면 맞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카티졸을 맞고 있는데 괜찮은 주사인가요? 요 카티졸은 뭐 이건 제품명일 거고요. 아마 카티졸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 DNA 주사랑 비슷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온 콜라겐 주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그 여러 가지 이 항목 안에 있었던 건데, 이 생체에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DNA 주사처럼 만들어진 제품으로 나와서 뭐 5번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DNA 주사랑 똑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신 게 있어서, 무릎이 부어오를 때 그냥 놔두면 연골이 더 많이 상하나요?
이게 몇 번이나 얼마나 부어오르나가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무릎이 부어오른다라는 거는 무릎 안에 뭔가 염증이 생겨서 무릎이 부어오르는 건 무릎 연골이 갈려서 뭔가 부스러기가 나와서 물이 차니까 무릎이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한 번 정도 그렇게 생기는 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무릎이 자꾸 부었다 가라앉았다 한다는 건 무릎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녀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점점 더 갈릴 때를 기다리는 것보단 더 갈리지 않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으니까 반복된다 그러면 꼭 그걸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동네 병원에서 저 비맥 주사 상담했는데 300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릎 PRP는 30만 원 정도라던데 효과도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클까요? 이 가격 차이는 이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키트나 이런 데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이거는 저 장골릉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뽑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의료진이 직접 뽑아야 되고 뽑는 데 때문에 위험성도 좀 있고 이것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고 그 만드는 키트나 이런 것도 좀 달랐고 하기 때문에 재료대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차가 저만큼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는 비맥을 저는 많이 안 쓰고 요즘 PRP나 이런 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좀 환자분이 물어보신 게 사실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비맥이랑 PRP랑 이 비교하거나 이런 논문도 제가 이후 아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그 논문이나 이런 데들도 많이 나오는데 비맥이 좋을 수도 있다. PRP가 좋을 수도 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맥이 PRP에 비해서 월등하다. 비맥이 모든 논문이나 데이터에서 확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비용 문제를 떠나서 내 무릎에 더 좋은 걸 해야 되니까 비맥을 맞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좀 이따 이 데이터나 이런 걸 보여드릴 텐데 이런데 논문들을 쭉 찾아봐도 뭐 비맥 주사가 PRP 주사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낫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등비등하거나 오히려 뭐 PRP가 낫다, 비맥이 낫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빈혈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혈사판을 뽑아내면 PRP 주사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나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한데요. 이게 건강 상태나 빈혈이 조금 있다라고 해서 혈소판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건강 상태보다는 혈소판이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건강 상태랑 혈소판이랑 오히려 딱 그게 매치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나 이럴 때 혈소판이 적을 수는 있기 때문에 혈소판 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적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조금 차이 나는 게 뭐 엄청난 치료 효과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현존하는 무릎 주사들이 연골 재생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PRP 주사도 무릎 연골 재생은 안 되는 건가요? 왜 PRP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건가요? 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 나머지 논문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앞에서 제가 쭉 뭐 논문이나 결과나 이런 걸 보여드렸던 건 우리나라 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PRP를 과연 맞아도 될지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고민해서 해본 거고 제가 이 논문을 똑같은 거를 이 논문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PRP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본인이 그걸 PRP를 뭐 가령 100명을 놓고 이 사람 100명을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군도 작고 내용이 너무 적으니까 그게 아니라 PRP랑 여기서 보면 그 비맥 치료나 연골 주사, 스테로이드 이런 네 가지 주사를 쓴 논문들을 쫙 다 뽑아본 거예요. 이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을 이게 몇 편이더라. 이것도 꽤 많은 논문들을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그 안에서 그 논문들에 나온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이 PRP가 이 다른 녀석들에 대한 주사로서 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그렇게 수 가지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PRP가 제일 낫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개선되기도 했지만 전체 수치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도 다른 것들보다 PRP가 오히려 비맥이나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더 좋은 임상 결과 값을 가졌다. 이게 뭐 어느 하나 그냥 논문 하나에서 뭐 한 10명, 10명, 10명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라고 하면 저도 이걸 그렇게 믿을 수가 없겠지만 지금 48개 스터디 하나에 들어간 무릎만 해도 뭐 많을 테니까 여기 보면 지금 9,338 무릎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제일 낫다더라. 요런 정도의 논문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걸로 나왔고 그러면 아까 환자분도 저 질문하셨던 게 연골이나 이런 데서 뭐 연골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거 왜 맞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사실 궁금하잖아요. 뭐 그러면 어차피 뭐 한약 먹어서 낫는 건데 한약 먹은 왜 낫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맞는 것처럼 PRP도 그냥 맞아야 되는 건가? 그럼 PRP 안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걸 맞으면 무릎에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연골이나 이런 상태가 좋아지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요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 무릎 안에 그런 PRP 주사를 맞고 나서 아니면 반대쪽에는 그냥 뭐 물이나 이런 위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혈장, 피 안에 아니면 무릎 안에 도대체 이 염증성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이 면역 단백 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무릎 안에 얼마 증가하는지 요런 거를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이 염증 농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PRP 주사를 맞은 쪽에서는 훨씬 적고 면역 단백 물질이라는 거. 이 녀석이 결국 하는 역할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몸에서 어떤 이 기전이나 이런 게 일어나려면 얘네들이 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연골이 부서지려고 해도 이런 면역 단백 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신호들을 전달을 해주는 거고 연골이 생기는 것도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 지금 PRP나 이런 주사들을 했을 때 연골이 생긴다. 마지막 결정 단계인 연골이 생긴다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은 데이터나 이런 게 불확실하지만 그 전 단계, 연골을 부서뜨리는 거를 전달해주는 신호체, 또 연골을 만들어주는 걸 전달해주는 신호체들은 확실히 연골을 만드는 신호체들이 면역 단백 물질은 올라가고 연골을 부서뜨리는 녀석은 낮아지고 이걸 보면 PRP나 이런 데를 해보고 나서 쭉 취시해 보면 결국에는 연골이나 이런 데 좋아지지 않을까 요걸 기대하고 맞는 거죠. 가령 뭐 이 연골 주사나 이런 거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겠지만 PRP는 이렇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맞아볼 만하다. 요게 지금에 나와 있는 최종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조금 더 아직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어서요. 조금 더 받아보면 그러면 PRP 주사도 연골 주사처럼 주기적으로 꾸준히 맞아야 하는 주사인가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우리나라 그 심평원에서 아직은 명확하게 답변을 뭐 이게 몇 번 맞아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지금은 한 번 정도 맞고 이게 아무래도 비용도 좀 있으니까 한 병 정도 맞고 그냥 좀 지내보라고 하긴 하는데 이 데이터나 이런 데를 보면 3번에서 5번 정도 맞는 연구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구 논문이라는 것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PRP랑 뭐 비맥을 비교할 때 PRP도 5번 맞고 비맥도 5번 맞은 딱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2번 맞고 얘는 3번 맞고 얘는 1번 맞고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일관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한 번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번 맞아주는 게 결과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요게 일반적인 답변이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연골 주사를 맞고 있는데 큰 효과가 없어요. 연골이 많이 상해서 그런 걸까요? 무릎 PRP 주사 맞아보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 단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골 주사가 안 된다고 해서 PRP 맞으면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4단계 정도라서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PRP를 한 번쯤 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 약은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요? 요것도 굉장히 내용이 되게 많긴 한데요. 사실은 PRP나 이런 연구 논문들에서는 보면 대부분은 약을 복용을 안 해야 이게 결국에는 이 PRP 효과를 보는 거니까 이게 PRP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논문들에서는 약을 같이 먹여가지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나온 논문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긴 하지만 저는 뭐 PRP가 결국에는 무릎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먹는 동안에 약을 먹는 게 그렇게 크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에서 무릎 뚜껑 부분이 안 좋아서 통증을 유발한다면서 주사 약물 치료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약물로 처방받아서 통증이 있을 때만 먹고 있는데 PRP 주사 괜찮을까요? 관절염 말기에도 PRP 주사 효과가 있을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무서워서 버티고 있습니다. 말기가 4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요. 3기까지는 모르겠는데 4기는 PRP 주사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기라고 하면 PRP 주사는 지금은 만약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4기일 가능성이 높고 4기라고 하면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앞에 얘기한 그게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무릎 뚜껑 부분이 안 좋아서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무릎 뚜껑 부분에만 뭐 그런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이 전체적인 무릎 관절에는 크게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무릎 뚜껑 부분이나 이런 쪽에만 이 관절염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2-3단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보다는 이런 PRP 주사 그쪽에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인공관절 넣은 부모님께는 효과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무릎 안에 뭔가 기계가 들어가 있으면 인공관절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이런 주사 치료하는 건 남아있는 연골을 좋아지게 하려고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인공관절의 개념 자체는 그 연골들을 다 없앤 겁니다. 다 없애고 새로 기계를 넣어놓은 건데 기계에다가 그런 뭐 생물질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특히나 인공관절 하신 부모님께는 섣불리 주사나 이런 걸 잘못 맞으면 관절 자체 들어가 있는 관절이 망가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사는 맞지 마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이제 한 10분쯤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마저 정리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법을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모든 걸 다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는 없고 처음에 접근을 뭐 오늘 무릎 아파서 처음 갔는데 바로 주사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대개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렇게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다음은 주사 치료, 다음은 수술. 이 환자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갔는데 딱 보자마자 와 이거는 뭐니까 뭐 어떤 치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계속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고혈압, 당뇨처럼 그냥 데리고 가시는 병이라고. 이게 한번 딱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2기, 3기야? 그럼 치료를 해서 한 1, 2기 정도로 낮춘 다음에 요걸로 그냥 잘 쓰고 있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수술해서 단계별로 맞는 치료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정답 1 더하기 2 이래서 딱 답이 정해 있는 치료는 없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자체도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무릎이 결국에는 많이 구부리는 자세,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이런 자세, 우리나라 문화권이나 아니면 저 이슬람 문화권에 그렇게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쪽은 왜 매일 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저 미국 쪽의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기는 등치가 이만하신 분들 막 100kg, 200kg 나가시는 분들 체중이 많이 올라가면 관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중을 줄여주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되고 뭐 이번 시간에 다 들으시고 다 까먹으셨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앉아서 제가 예전에 어디 방송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린 건데 앉아서 무릎을 들어 올려서 구부렀다 폈다 이런 동작만 해도 진짜로 무릎의 근육량이 늘어나기만 해도 이 무릎 관절염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라도 보고 가시라고 제가 하나 이렇게 띄워놨고요. 마지막으로 무릎 연골 주사나 이런 무릎 주사 치료들은 연골이 재생될 수는 없지만 이 연골이 손상되는 진행되는 걸 좀 늦춰줄 수 있다. 그리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고 하면 이 고혈압, 당뇨처럼 조절해야 되는 질환이지 전문가랑 이렇게 상의해서 치료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마지막에 잠깐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놓은 게 이게 이미 연골이 한번 상하고 나면 이걸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현대의학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줄기세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PRP 주사도 있고 하지만 조금 늦춘다거나 조금 더 좋아지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아예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나빠지기 전에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질문이 잠깐 뭐 마지막에 한 2, 3분 정도 남아서 질문이 올라온 걸 하나 더 답변을 드리면 무릎 PRP 주사를 맞으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얼마나 휴식과 안정을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PRP 주사를 맞아도 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전혀 느낌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논문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무릎 PRP 주사가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맞고 나면 조금 뻐근하고 불편하고 좀 붓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막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운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럴 정도 통증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 주사를 맞고 나서 원래 좀 붓는데 바로 움직이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더 나빠지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움직이는 건 가능하지만 저는 주사 맞은 당일날은 가급적이면 조금 쉬고 많이 걷거나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정도만 가볍게 하시고 운동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이 주사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뭐 전체를 다 들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이 전체를 다 보지 않더라도 중간에 한번 이 내가 뭐 어떤 주사 어느 병원에 갔더니 내가 나보고 DNA 주사를 한번 맞아보라고 했어. 그럼 아까 제가 이 강의드렸던 DNA는 어떤 주사고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게 치료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환자분들이 막연히 제가 환자분들이 어떤 주사를 맞고 저한테 이제 오셨을 때 어머니 그럼 어떤 주사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슨 주사를 맞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사실 잘 없어요.
그렇게 주사를 맞고 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분은 열에 하나 정도 될까요? 되게 열에 아홉 은 주사를 맞긴 한 것 같은데 뭐 한 3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5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빨간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얀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이 주사도 아까 제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보여 드렸지만 연골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뭐 DNA 뭐 카티졸 이런 콜라겐 주사 그다음에는 또뭐 이 생체 주사인 비맥, PRP, SVF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사도 나눠지거든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주사를 맞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맞으면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이게 아까 그런 수많은 논문들에도 나오지만 이 PRP가 아닌데 내가 PRP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주사를 맞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걸 우리가 뭐 유약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주사를 맞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가짜 주사를 맞을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진짜 주사를 맞고 오시잖아요. 진짜 주사를 맞을 때 내가 이 주사를 맞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질 거고 이게 얼마나 좋은 주사고 이게 이 수많은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 PRP 주사가 얼마나 좋은 주사니까 나한테 이만큼 좋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맞는 거랑 그냥 맞는 건 다르니까 오늘 그 쭉 보셨으면 언제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주사 맞으시고 나서 내가 이 주사 맞았으니까 난 이만큼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한번 잘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